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의 무잔이 서로 영혼이 뒤바뀐다면 어떻게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탄지로가 되어 하야노 루이를 대체한 후 귀할대 본부로가 귀할대 주들을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전집중 호흡을 배워보기 위해 풍주 사내미와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내미는 어째선지 전집중 호흡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저 무자를 목검으로 허구한 날 좁히기 시작했고, 사내미는 이렇게 해야 몸에 싸움 기술이 익혀지며 어느 순간 전집중 호흡이 된다고 했죠. 사실 사내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검수를 알려줘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무자니 마음에 안 들어서 수련을 구실로 흠씨 패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열이 받아 어떻게든 사내미에게 저항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내미와의 힘 차이는 극명했고 단 한 번도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며 몇 번을 기절할 때까지 참았게 되었죠. 무자는 그의 제발 선생을 바꿔달라고, 이 미친 검사는 나를 죽일 생각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무장이 처맞는 걸 너무나도 불쌍하게 구경한 연주 미치리가 다가와 내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래, 이 아이라면 내게 적이 없어 보이니 그리 힘들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치리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방법을 들이밀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호흡이 된답니다 라고 자신있게 설명했고, 무자는 계속해서 참다가 결국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너 설명 진짜 더럽게 못하네 라고 말했죠. 그의 미치리는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고, 한 남자가 시크하게 다가와 그렇다면 내가 검수를 알려주지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이 남자라면 그래도 좀 냉정하게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역시 풍주사님이가 했던 것처럼 검수를 가르치려 가기보단 그저 무자를 목검으로 좁히기만 했죠. 사실 오바나이는 탄지로가 미치리가 소리라는 것 자체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미치리에게 험한 말을 해서 미치리를 울렸다는 소식에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자청한 거였습니다. 무자는 그렇게 오바나이에게 무지막지하게 쳐맞았고, 분풀이가 끝난 오바나이는 어느 순간 쌩 하고 사라져버렸죠. 무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아무래도 주들 중 가장 강해 보이는 교메에게 찾아갔는데, 교메이는 호흡을 배우기 전 심신의 단련이 우선이라며 폭포에 데려가 폭포를 맞게 한다거나 하루 종일 명상을 시킨 뒤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를 보여주며 이걸 밀어보아라 를 시전했습니다. 무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미느냐며 꼬라지를 부렸는데, 그럴 때마다 교메이가 합장을 하며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고, 그때마다 무자는 탄지로의 몸으로 생명의 위를 느끼며 살짝 지리기도 했고, 귀할대 주들은 죄다 정신병자들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이치로와 텐겐, 시노부, 기우는 검수를 가르치는 것엔 관심 없다며 교육을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염주 쿄요로였죠. 쿄요로는 처음부터 나를 찾아오지 그랬냐며 호흡의 검수를 알려주는데 엄청난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너무나도 과해 매일매일 무자는 죽을 맛이었고 매일 밤 지쳐서 땅에 등만 대면 골아 떨어질 정도였죠. 그래도 막무가내로 자신을 패거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녀석은 아니라는 생각에 호흡을 배우려면 이 녀석밖에 없다며 쿄요로의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무자니 전집중 호흡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화염의 호흡 동작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쿄요로는 아무래도 너는 화염의 호흡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본능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편한 움직임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동작은 처음 본다며, 하지만 그 동작 역시 엄연히 너만의 동작이며 너의 몸이 편한 대로 써도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쿄요로는 그 뒤 탄지로에 대한 교육이 끝나자 어디 시험삼아 임무를 함께 가보자고 마침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많은 승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무래도 혈기의 짓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쿄요로와 무잔, 네이코, 제이츠, 이노스케는 함께 무한열차 임무에 가게 되었고, 무한열차에 탑승한 무잔은 생각해보니까 이곳은 아마 엠무가 있던 곳이었나? 엠무 녀석이라면 뭐 약한 녀석이니까 이 주 한 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고 보니 내가 왜 귀할대원 편을 들고 있는 거지? 이런 주 녀석들이 죽어야 나한테는 더 이득일 텐데? 라며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다가 무한열차 안에서 엠무의 혈기술에 의해 잠이 들어버린 무잔, 엠무는 다른 하연들을 흡수한 힘으로 직접 재우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수면 혈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귀할대 검사들을 꿈속에서 가져오다가 죽여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무는 잠들어 있는 귀살대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하다가 부장이 말했던 파투페 모양의 귀걸이라는 소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엠무는 도대체 이 녀석이 뭐길래 부장님이 이 녀석을 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고 탄지로의 무의식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엠무는 탄지로의 꿈속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 그 꿈에는 탄지로가 아닌 무장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무장은 꿈속에서 엠무를 보자마자 야 엠무 너 미쳤냐? 지금 나한테 감히 혈기술을 걸어? 뒤질래? 라고 화를 냈죠. 엠무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며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무장은 그대로 엠무의 능력을 역이용해 엠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놨고 엠무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엠무의 수면 혈기술이 풀려서 모두 잠에서 깨게 되었고 큐요로는 어째서 순간 잠이 든 건지 이상하다고 열차를 한번 둘러보고 했다며 샅샅이 뒤지다가 열차 지붕 위에 멘탈이 박살나 껍데기만 남아버린 엠무를 발견하게 되어 곧바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게 되었죠. 큐요로는 이 녀석은 눈에 분명 하얀 일의 표식과 꽤나 강력한 기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거 뭐 오늘 탄지로에게 기회를 주지도 못했군. 하지만 이로써 열차에 탄 승객들이 무사하니 다행이구나 라고 큐요로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하고 큐요로는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무자는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모두 이 열차에서 내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풍압이 열차와 충돌했고 그대로 열차는 탈선해 옆으로 쓰러졌죠. 큐요로의 일행은 무잔의 외침으로 인해 간신히 충돌 직전 열차에서 탈출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큐요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공격이 날아온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상에서 아카자가 서 있었고 감이 좋은 녀석들인가 보구나. 이거 오히려 더욱 즐길 수 있겠군 이라며 씩 웃었죠. 아카야는 엠무가 무장의 허락 없이 다른 하연들을 모두 흡수해버렸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런 엠무에게 징벌을 내리기 위해 엠무를 쫓아 이곳으로 온 거였습니다. 무자는 젠장 하필 아카자라니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저 녀석을 이기지 못할 텐데? 라고 당황했고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빤스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본능대로 빤스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카야는 순식간에 무잔의 앞으로 벌쩍 뛰어왔고 나는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약자의 녀석들을 제일 혐오스러워하지 라고 하며 무잔을 향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무잔은 순간 X됐다 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큐요로가 뛰어와 그대로 아카자의 공격을 막았고 괜찮다 겁먹지 마라 이자가 두려운 것은 당연하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킬 테니 지켜봐다오 라고 했죠. 큐요로는 아카자를 한눈에 보고 완전한 싸움꾼이란 걸 알았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혈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싸움은 너와 나의 1대1 싸움으로 끝을 내자고 저들을 건드지 마라고 했고 아카야는 즐겁게 싸워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둘의 싸움 큐요로는 화염의 호흡의 강력한 공격으로 아카야를 압박했고 아카야는 꽤나 좋은 움직임이라며 큐요로의 속도를 따라가며 맞받쳤습니다. 치열한 둘의 싸움은 주변에 폭풍을 불어오게 했고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주의 실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 저 정도면 랭고쿠시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죠. 하지만 무자는 아니 저건 아카자의 본래 실력이 아니다. 또한 큐요로 녀석은 몸의 상처가 누적되어 가는 것에 비해 아카야는 몸의 상처가 전부 회복되어 버리지. 이 싸움은 큐요로의 패배다 라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덜덜 떨면서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모두 죽게 되는 거냐며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었는데 무자는 아니 우린 아무래도 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아카자 저 녀석은 이상하게도 낭만을 즐기는 녀석이라 큐요로의 싸움이 끝나면 우리에겐 털끝 하나 건들지 않을 거야 라고 했죠. 무자는 그렇게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목숨을 건졌으니 이대로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큐요로라는 인간이 가진 숭고한 신념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강함을 가진 이라는 게 마음속 깊이 절절하게 느꼈고 이게 지금 인간의 심장을 가져서 그런가 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래였으면 강한 힘을 가진 귀하대주가 아카자에게 주인을 당하는 건 아주 기쁜 일일 텐데 자꾸만 큐요로와 함께 수련했던 아이들이 아른거렸고 큐요로가 부상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저릿해짐을 느꼈죠. 아카야는 이렇게 즐거운 싸움을 선사해줘서 고맙다고 네 말대로 저 녀석들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큐요로는 고맙다고 그 답례로 내가 가진 최강의 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며 화염의 호흡 5위 요녹을 시연했고 아카야는 그 엄청난 투기에 기뻐하며 이거 정말로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며 파괴사를 시연했죠. 그렇게 두 공격은 부딪히게 되었는데 큐요로는 힘에서 밀려 칼이 부러졌고 그 여파로 튕겨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카야는 나의 승리다. 너는 이제 죽어라 큐요로 라고 하며 큐요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무자님
그만해라 아카자! 라고 소리를 치자 순간 아카자의 온몸이 마비가 온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대로 더 버티다간 온몸이 붕괴해버릴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죠. 아카야는 그 기운이 느껴지는 곳을 쳐다보니 그 해는 약해 빠진 녀석이라고 생각했던 귀할대 검사 녀석이 서 있었고 그 녀석을 자세히 보니 무장이 데리고 오라고 했던 이마에 흉터가 있는 소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카야는 저 녀석이 어떻게 이런 힘을? 이러다가 살해당한다. 도망가야 해. 라는 생각으로 아카야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탄이로 몸속에 있던 무자는 쿄이로가 죽는 걸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보혈을 하자 무자의 영혼의 힘이 아카자에게 닿아 무자의 저주를 발동시켜버릴 수 있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며 당황했고 아카야는 무자의 저주의 힘이 조금 풀리자 그대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의 무자는 쿄이로에게 뛰어가 괜찮으냐고 물었고 쿄이로는 이 정도로는 내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며 부축받으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카자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무장에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한성에 있는 무잔에게 찾아가게 되었죠. 아카야는 저번에 무자님이 말하셨던 이마에 흉터있는 검사 녀석이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위험한 녀석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탄이로는 무장이 자신의 몸으로 혹시 나쁜 짓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자세히 물어봤는데 아카자의 말에 따르면 아카야가 염주를 죽이러 가는 찰나에 방해를 했다고 하니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긴 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네이코도 그 자리에 다른 기할대 검사들과 함께 있다고 하니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네이코와 다른 기할대 검사들에게 발각되어 퇴치당할까 했던 염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부들 내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 염주 및 다른 기할대원들을 말살하고 그 검사를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탄지로는 이상하게도 아카자에게서 남은 분노가 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닌 아카자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이 느껴졌고 아카야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냐고 물었죠. 그의 아카야는 당연히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 약해 빠진 녀석들을 벌하기 위해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인간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이 중화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게 말한 아카자에게서 어떤 슬픈 기운이 느껴졌고 그 슬픈 기운을 집중해보니 어떤 한 여자가 울면서 하쿠지씨 하쿠지씨 라고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에게 아카자씨 저 여자분 누구죠? 당신의 하쿠지라며 애타게 찾고 있는데? 라고 했죠. 그의 아카자는 저는 그런 이름 모릅니다. 여자 따윈 관심도 없고요 라고 답했는데 아카자의 주변에 있던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고 탄지로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손을 뻗어 아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기억, 그 참혹하고도 아련한 기억들이 아카자와 탄지로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었죠. 탄지로는 아카자가 약한 인간을 싫어한 이유, 병든 아버지가 약했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것, 이웃 도장의 인간들이 약했기 때문에 독이라는 수를 써서 사랑하는 케이지와 코키를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하쿠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야가 아무리 누군가를 죽이고 죽여도 풀리지 않던 이 분노는 인간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카야는 코유키의 환상을 그제서야 알아볼 수 있었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부짖으며 이건 전부 내 탓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먹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지로는 아카야를 끌어안으며 당신의 탓이 아니에요. 코유키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고 코유키는 아카자에게 절 기억해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그 분노로 가득한 수라의 삶을 내려놓고 저랑 떠나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의 부자님 정말 염치가 없는 말이지만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에겐 싸울 이유가 없어요. 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알겠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아카자씨. 이제 편히 쉬어요. 라고 하며 아카야를 안아 무장의 몸으로 흡수하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부자님 아니 부자님 몸속에 있는 그 누군가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멸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지금까지 무한열차 에피소드와 다르게 그려보며 아카자의 체육 또한 싸우다 죽는 게 아닌 상처를 보듬어주는 식으로 끝을 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